KT가 차기 CEO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국민은행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과 감사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민 1인당 소득이 2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저성장 고령화가 미칠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2030선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49% 오른 2015.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803억 원치를 순매수하는 등 4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섰으며 기관도 576억 원을 매수 우위를 보이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던 미국의 양적 완화 우려가 약화된 대신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과 이란 핵 협상 타결 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은 1,44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과 운송장비 두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종이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에 1.99% 상승했고 섬유의복과 증권,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종이목재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03% 상승했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도 1에서 2%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와 함께 LG화학, SK텔레콤 등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0.73% 오른 507.7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1.71%, CJ오쇼핑이 1.05%, 서울반도체가 2.53% 상승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GS홈쇼핑은 5.64%나 오른 2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오른 1,061.9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국내 증시가 미국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단기 모멘텀이 더해진 모멘텀 교집 합주에 대해서 이 틈새 투자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서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조언하면서도 생활 방식이나 사회 구조 변화, 그리고 단기 이벤트 등이 맞물려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홈쇼핑주와 일부 보험주를 틈새 투자처로 제안했습니다. GS 홈쇼핑의 경우 25일 코스닥 시장에서 5.64% 오른 279,100원을 9,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GS 홈쇼핑의 주가는 14.1%나 뛰었습니다. 현대 홈쇼핑과 CJ 홈쇼핑도 이날 각각 3.54%와 1.05% 오르며 이달 들어서 4.46%, 8.76%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단가로 3, 4분기 실적이 개선된 이들 홈쇼핑주는 쇼핑 시즌이라는 연말 성수기를 맞아서 4,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CJ 홈쇼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나 늘어났습니다. 안지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의류 패션 및 시중 상품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올해 말 해외 지분법 손익은 인도의 수익성 개선으로 손익 분기점 시연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턴어라운드를 전망했습니다. GS 홈쇼핑과 현대 홈쇼핑도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3.9%와 7.2% 늘어난 가운데 모바일 쇼핑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과 고마진 패션 부문 확대, 연말 쇼핑 시즌 도래에 따른 수혜라는 추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험주의 경우는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금융상품 수요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내년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주 중에서는 LIG 손해보험과 동부화재는 상품 수요 증가와 금리 인상의 구조조정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인 투자 매력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란 핵협상 타결로 건설,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정유화학주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슈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들을 합니까? 네, 이날 건설주들은 이란의 플랜트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GS건설이 3.7% 오른 것을 비롯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3.11%, 현대건설이 1.99% 상승했습니다. 대림산업의 경우도 장중 한때 4% 넘게 오르다가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0.96%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 국가 독일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원유 수출 대금 송금을 포함한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란 내 플랜트 발주량이 늘어나게 돼 국내 건설사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안형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 핵 협상 타결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플랜트 발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며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안 연구원은 또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한 데다 과거에도 이란 수주 잔고 비율이 매우 높았던 대림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도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남북 경합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상선과 제형솔루텍, 에머슨 퍼시픽, 이하전기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이번 협상 타결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원유 투기 수요가 감소하고 원유 생산 증가에 따라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날 정유주와 화학업종은 내렸고 앞으로도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차기 CEO 선임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KT는 차기 CEO를 12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세부 응모 자격과 심사 방법 등은 내일 공고할 계획입니다. CEO 추천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인사와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으로 후보자 군을 구성한 뒤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이현락 세종대 석좌 교수를 비롯해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정해 주주총회에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말께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면 내년 초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은행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과 감사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주례 임원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감사 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금융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11명의 검사육을 급파해 국민주택채권 90억 횡령 사건, 도쿄지점 비자금 특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4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 총소득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천 44달러로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상승할 예상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GDP의 증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 덕입니다. 올해 GDP 증가율은 2.8%에 이르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남대식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017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될 것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탓에 소득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가 미칠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성장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경제 성장률이 1980년대 연평균 8.6%에서 90년대 7.7%, 2000년대 4.7%로 줄어든 데 이어 2010년대 들어 2%대를 나타내는 등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 시 국세 수입은 연간 2조 2천억 원이 줄고 취업자 수도 7만 6천 명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연구원은 가계의 경우 은퇴 이전에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고 금융기관은 성장보다 자산 건전성에 중점을, 정부는 자산시장 관리 감독과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인 2명 중 1명은 올해 경기 침체로 사업이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근 전국 소상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3%가 올 상반기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은 2,142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순이익률은 1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인의 33.9%는 가족 기업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6시간, 월 평균 급여는 26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책 지원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세금 부담 완화, 긴급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 광고 모델은 브랜드의 얼굴로들 흔히들 불립니다. 자, TV 광고를 보다 보면은 유달리 오랫동안 이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들이 있는데요. 자, 광고에 출연하는 유명인의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소비자 입장에선 광고를 볼 때 유명인이 출연하는 광고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TV 광고의 절반 이상은 유명 배우나 가수, 그리고 방송인이 출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업계에서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70%에 달하는 광고가 유명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브랜드들이 유명인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광고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가수 싸이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놀부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전국 매장의 매출을 1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광고 모델이 바뀐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성이 주 고객인 화장품 업계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 유명 배우를 모델로 자주 쓰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고객층에 맞게 적절히 고른 유명인 모델 한 명이 연간 20%에서 30%가량의 매출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대적으로 제품을 리뉴얼한 자동차 엔진 세정제 불스 원샷도 모델을 이병헌 씨로 바꾸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꿨는데요. 기존 모델은 이수근 씨와 김병만 씨였습니다만 이 두 분을 모델로 썼을 때 불스 원샷에 대한 고객들의 이미지는 친근하다, 정비사, 아저씨 이런 이미지였지만 이병헌 씨가 새롭게 모델로 나선 이후부터는 세련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브랜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명인 모델을 쓴다고 해서 항상 광고주가 바라는 대박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속 모델이 마약을 하거나 도박 사건에 연루돼서 애쓰고 찍은 광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는 모델을 선정하기 전에 스타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평판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광고주들은 대체로 어떤 기준으로 광고 모델을 선정을 하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특별한 기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광고주들은 자신의 브랜드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어떤 모델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고 해도 홍보를 하려는 브랜드나 제품의 이미지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전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깃층으로 분류된 그 소비자들이 그 모델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또 그 모델에 대한 호감도는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델의 평판이라든가 개인적인 습관, 주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수적인 측면도 그 광고주 쪽에서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근데 모델들의 경우에 이 시기나 또 유행, 이에 따라서 좀 그 민감하게 호감도가 계속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같은 인물만은 쭉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계에서 톱 모델로 분류되는 이승기 씨나 수지 씨, 김연아 선수 등만 봐도 이 같은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하거나 그리고 김연아 선수 같은 운동선수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경우에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급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김연아 선수는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광고 모델 호감도 1위에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지난해 2월 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바로 다음에도 1위에 올랐습니다. 광고계에서 김연아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호감도도 높고 신뢰도 역시 높은 모델인데요. 김연아 선수를 원하는 광고주는 많아도 김 선수가 광고를 찍을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 찍는다고 합니다. 한 편당 그 10억 원 정도 하는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만 금융권이나 식음료, 패션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승기 씨는 국민 아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랫동안 호감도 1위를 지키고 있는 배우 중 한 분인데요. 전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특히 40대나 50대 여성들이 선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지난 2011년 9개월 동안 연속해서 호감도 1위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가전제품이나 금융권 등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뜨는 모델은 수지 양입니다. 수지는 자신이 출연한 국가에서 이 드라마인데요. 이 국가에서가 인기몰이를 하던 올해 6월부터 이승기 씨를 제치고 호감도 1위 배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파죽지세로 그러니까 올 10월까지 5개월 연속해서 호감도 1위 배우에 등극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수지 씨는 화장품이나 음료수, 피자, 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광고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한 1년 전만 해도 어떤 모델들이 그 대부분의 그런 광고를 차지했나 이런 게 떠올려 보면은 사실 지금 별로 안 보이는 그런 모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분야가 또 이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들어 원화 강세로 10대 그룹의 환율 관련 손실액이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상위 10대 그룹 소속 83개 상장사가 감사 보고서에 공개한 환차 손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순환 차손은 7,6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순환차액이 9,57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조 7,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들이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순환차손을 기록해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자산 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 30, 40대 부호는 52명이고 이 가운데 자주성가 창업자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최고 주식 부호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3조 5,530억 원에 달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조 6,070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1조 3,500억 원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기록했고 4위는 게임사 넥슨의 지주사인 NSC 김정주 회장이 1조 3,340억 원으로 자주성가 창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주식 보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KT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KT는 전국적으로 10만 개의 1.8GHz 광대역 기지국과 22만 개의 중계기를 보유한 사업자는 KT가 유일하다며 건물 내부나 지하에서도 광대역 LTE를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광대역 LTE의 전국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해 내년 1월 중 전국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SK그룹은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과 함께 온라인에서 유명인들의 애장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는 2013 SK 행복나눔 온라인 바자를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명사 47명이 애장품 125점을 기증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국내 저소득 가정과 전국 지역 아동센터의 겨울 난방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SK는 12월 4일 용산역 실내 광장에서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과 사회적 기업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바자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